만약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하나 발송했는데 그 이메일이 지구 반대편 수신자에게 도달하는데 무려 3일이 소요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이메일을 보내실 때마다 중간 단계의 우편 시스템이 수수료를 떼어간다면요? 아마 황당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거래되는 우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즉 자금의 흐름은 정확히 이러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 소위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치 및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이 중대한 무대의 중심에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전 세계 금융의 핵심을 향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가치 전송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주고받는 것처럼 가치, 즉 돈 역시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비전을 넘어 낡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다보스라는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토록 자신감 있게 새로운 금융 질서를 역설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맥락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리플이라는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국가 간 송금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위프트는 1970년대에 구축된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실제 자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은행들 간에는 수많은 중개 은행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중개 과정 때문에 엄청난 시간 지연과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 예치금 제도입니다. 국제 송금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 세계 은행들은 다른 국가의 은행 계좌에 미리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갈링하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전 세계 계좌에 묶여 있어 어떠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자본의 규모가 무려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자본의 낭비이자 글로벌 경제의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인데요. 이러한 거대한 비효율 앞에서 기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과 XRP의 진정한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리플은 단순히 결제 속도가 빠른 코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한 전 세계 은행들에 묶여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자본을 즉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즉 ODL 기술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화를 리플 XRP로 전환하고 3초 만에 미국으로 전송한 뒤 즉시 미국 달러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XRP는 두 국가의 법정화폐 간의 완벽한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을 통하면은 은행들은 더 이상 해외 계좌에 수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이 필요할 때마다 XRP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일이 소요되던 결제 시간은 단 3초로 단축되고 수수료는 수십 원 수준으로 절감됩니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달되듯 가치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 전송의 인터넷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리플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단순한 개인 간 송금이 아니라 연간 수경 원이 거래되는 기업 간, 국가 간의 대규모 결제 시장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리플 앞에는 매우 큰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오랜 소송전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갈링하우스 CEO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행보를 규제를 통한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매우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는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글로벌 기술 혁신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투자자로서 가장 기대해야 할 핵심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소송전 끝에 법원은 결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받은 유일한 알트코인이 바로 XRP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중동, 싱가포르 등 전 세계가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를 확립하며 앞서 나가는 동안 미국 역시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이미 사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가장 안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이자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가 다보스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난 상승장들이 단순한 기대감과 투기 수요에 의해 견인되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상승장은 실제 사용 사례 유틸리티가 증명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리플은 밈코인이나 정체불명의 디파이 프로젝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 중앙은행, 결제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자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SBI 홀딩스를 비롯해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혁신적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리플은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B2B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면 XRP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은 블록체인 생태계로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로화, 엔화, 원화 기반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과 각국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디지털 화폐들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상호 교환해 줄 수 있는 중립적인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 거대한 유동성의 허브, 파편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브릿지 자산의 역할이 바로 XRP의 진정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XRP의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글로벌 것이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 금리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오히려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 (Real World Asset) 시장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거래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 역시 이러한 토큰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실물 자산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기관급 보안을 갖춘 블록체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네트워크 중에서 리플 원장만큼 이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프라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전통 자산이 리플 네트워크 위로 이전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갈링하우스가 제시한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종합해 보면 리플은 단순한 국경 간 결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탄, 팔라우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 화폐, 즉 CBDC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이라는 두 세계는 필연적으로 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매우 전략적으로 두 세계가 만나는 교차점에 자신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상호 교환되고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수조 달러를 송금하며 수많은 실물 자산 토큰들이 거래되는 모든 가치 전송의 순간에 리플의 기술과 XRP가 표준 프로토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리플이 구상하는 10년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지금 리플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의 가격을 억눌렀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SEC와의 법적 리스크는 이제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금 리플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글로벌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규모는 오히려 소송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 기술의 실질적인 유용성이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강세장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독보적인 기술력,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거대한 시장 지배력까지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가격은 결국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현재의 억눌린 가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주역을 선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리플이 그려갈 가치 전송의 인터넷, 그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